일단 고려태자는 쿠빌라이가 북상한 길에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고려태자가 쿠빌라이를 지지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겠죠. 물론 고려태자가 정말로 쿠빌라이를 지지했기 때문에 찾아가 만난 것인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특히 쿠빌라이 입장에서 고려태자가 나를 찾아왔다, 이것은 나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선전할 만한 충분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넓은 중국 땅에서, 그것도 약속이 없이 우연히 개봉해서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만 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의견도 엇갈려요. 첫째, 고려태자가 찾아간 것이다, 정세 분석을 해서 쿠빌라이를 찾아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고려태자에게 그럴 만한 정보가 없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쿠빌라이가 더 우세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둘이 만나게 된 것은 길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얘기해서 쿠빌라이가 악조에서부터 개평으로 올라가는 그 길과 고려태자가 귀국하는 길이 우연히 겹친다고 하는 거죠. 그 두 길이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개봉에서 만나게 됐고, 여기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런데 제 생각은 우연히 만나기는 어렵다. 이 넓은 중국 땅에서 우연히 만난다? 글쎄요.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 그거 믿으시겠어요? 또 한 가지, 지역만 같은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찾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이동하는 도중에 만나기 위해서는 날짜도 똑같아야 됩니다. 장소와 시간이 우연히 겹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로또를 몇 번 맞을 확률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고려태자가 쿠빌라이를 찾아가서 일부러 만난 것이다 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쿠빌라이가 꼭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갔다고 보기는 어렵죠. 고려태자로서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전쟁을 끝내기 위한 약속, 태자가 입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릭부케든 쿠빌라이든 누구든지 찾아가서 만나야 됐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만나려고 했을 때는 아마 카라코룸에 있는 아릭부케보다는 쿠빌라이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좀 더 쉬웠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있는 자료 가지고는 어떤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고려태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쿠빌라이를 찾아가 만났든지 간에 쿠빌라이로서는 대단한 선물을 받은 결과가 됩니다. 동생과 싸우러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를 지키고 있는 동생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고려태자가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당연히 쿠빌라이는 이걸 이용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쿠빌라이가 고려태자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고려는 말리나 되는 나라이다. 당태종이 친정했으나 굴복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그 세자가 스스로 와서 내게 귀부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다소 과장과 오류가 섞여 있지만 그 당시 쿠빌라이의 기쁨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한 문장이죠.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당태종이 친정했으나 굴복시키지 못한 나라, 이거는 고구려죠. 고려가 아닙니다. 왜 쿠빌라이는 고려를 고구려와 구별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못했을까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구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이 같잖아요. 나라 이름이 같은데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려가 옛날 고구려를 계승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몽골 같은 유목 국가들은 앞에 어떤 나라를 내가 계승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역사 계승은 한 지역에서 그 왕조가 이어질 때 생기는 생각입니다. 그 넓은 초원에서 여기저기에서 나라를 만들었을 때 몽골이 앞에 있던 유목국가 어떤 나라를 계승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라 이름이 같은 고려를 고구려와 같은 나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구별하지 못했다, 이거고, 또 한 가지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온 태자가 되도록이면 강대국의 태자이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그 큰 나라를 굴복시켰다, 또는 그 큰 나라의 태자가 나에게 온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쿠빌라이는 그 두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옛날 당태종이 친정에서도 굴복시키지 못한 그 나라의 태자가 나한테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 만리나 되는 나라, 이거는 오류일까요? 이 만리지국이란 말은 만리나 되는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굳이 이것을 고려가 만리나 됐다고? 이런 생각에서 만리나 떨어진 나라, 이렇게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나라에 세자가 내게 왔으니 세자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고려의 태자라고 불릴 때입니다. 따라서 고려 태자가 내게 왔으니라고 쿠빌라이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마도 이것은 고려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고려 황제국 체제를 제후국 체제로 고쳐서 쓰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쿠빌라이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면서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를 만났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쿠빌라이의 기쁨만큼이나 고려 태자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개봉에서 만난 쿠빌라이와 고려 태자가 연경, 베이징까지 동행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고려 문제를 쿠빌라이 진영에서 서로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다행히도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원사와 고려사 모두에 남아 있는데 약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조양필이라는 사람과 염희연이라는 사람이 황제의 동생, 그래서 황제라고 그 직함을 달았는데 쿠빌라이에게 건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사료입니다. 고려가 비록 소국이나 작은 나라이나 산과 바다에 의지하여 우리가 20년 동안 용병, 군대를 썼는데도 아직 신하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해에 그 나라의 태자 전이 내조했으나, 전은 이 태자의 이름이에요. 왕전입니다. 마침 황제가 서정 중이어서 머문 지 2년이 되었지만 대접이 소홀하여 그 마음을 위안하지 못했으니 돌아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뭐 삐졌을 거야, 뭐 그런 거죠. 황제가 서정 중이라 못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문케칸이 조어산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태자가 문케칸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대접이 소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 좀 삐졌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땅히 관곡을 후하게 해주고 번왕의 예의로 대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지금 듣건대 그 아비가 죽었다 하니, 그러니까 고려 고종이 죽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태자 전을 왕으로 세워 환국시키면 반드시 은혜에 감사하여 덕을 받들고 신하의 직책을 닦고자 할 것이니, 이는 일조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군사를 하나도 힘들게 하지 않고 일국을, 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쿠빌라이가 그렇게 여겼다. 그 말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염희헌이라는 사람, 조양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조양필은 여진족이에요. 염희헌은 위구르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진족은 대대로 금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니까 중국 문화를 알고 있었고, 위구르족이었던 염희헌은 특이하게도 맹자를 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중국 문화, 맹자,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대국과 소국 사이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겨서 이소사대에서 그 나라를 보존한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겨서 이대 사소에서 천하를 보존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책봉과 조공을 교환하는 책봉 조공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온 저 고려태자 전을 왕으로 세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고려 국왕의 책봉하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책봉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세운다라고 썼을까?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직 쿠빌라이가 칸에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책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를 않고 고려 국왕으로 세워서라고 표현이 된 걸 거예요. 이렇게 옛날 한문의 서술은요,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가려가면서 기록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이 이야기는 몽골이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은 다음 또 28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고려 국왕을 책봉하는 방법이 있구나 변화된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가 중요해요. 이 사료를 가지고 몽골의 대고려 정책이 변화할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